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거리에서 쓰러진 50대 남성이 시민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직접 심폐소생술을 한 시민들과 소방본부의 영상통화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여행용 가방을 끌고 길을 걷던 한 남성이 갑자기 정면으로 쓰러집니다. 놀란 시민들이 남성 주변으로 하나둘 모여듭니다. 지나다 보니까 이 아저씨가 눈이 하얗게 눈 신자가 막 보이고 피가 자꾸 토하더라고요. 머뭇거리는 것도 잠시. 한 시민이 남성의 의식을 확인하더니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팔다리가 완전 이렇게 꼬여가지고 한쪽 팔은 몸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리로서 쓰러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다른 시민이 119에 신고하자 소방 상황실과 영상 통화로 원격 응급 처치가 시작됩니다. 제 속도에 맞춰서 가슴 압박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만 좀. 피투성이가 된 남성의 얼굴을 닦고 시민 2명이 번갈아가며 응급 처치하는 사이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이후로도 3번의 전기 충격과 정맥 주사 처치가 이어집니다. 다행히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초기 신고도 빨랐었고 주위에 있던 시민이 적절한 흉부 압박을 실시했기 때문에 소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단 4분. 이후에는 심장이 회복되더라도 뇌사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55살 김용호 씨는 시민들과 구급대원의 손길 덕에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저는 이제 또 새 삶을 찾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몸 좋고 갔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겠죠. 저 땅속에 있겠죠. 그분이 엄청 고맙죠.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발빠르게 도움을 준 따뜻한 시민들의 관심이 두 남매와 아내를 둔 듬직한 가장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분위기 바꿔서 이번엔 훈훈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막차를 타고 가던 20대 청년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버스기사와 승객들이 구급차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병원으로 가자며 노선을 바꿔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경남 창원 110번 버스의 기적, KNN 강소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9일 깊은 밤, 승객 20명을 태우고 종점을 향해 달리는 시내버스 막차 안입니다. 갑자기 한 20대 청년이 발작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버스 기사가 119에 신고하자 한 승객이 구급차가 언제 올지 모르니 차라리 병원으로 데려가자고 제안합니다. 질러서 간다면 얼마 정도 나오겠다 싶어서 승객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승객분들이 흔쾌히 이제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버스 기사는 노선을 변경해 가까운 병원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한 시민은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또 다른 시민은 남성을 마사지합니다. 잠시 뒤 발작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이 20대 청년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승객들은 청년을 부축해 응급실로 데려다 준 뒤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협조해준 덕분에 버스는 7분여 만에 이곳 병원으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구급차로 이동하는 시간보다 절반이나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환승을 하면 되니까 괜찮다고 가시라고. 왜냐하면 반대쪽 방향도 계시는데 혹시나 이제 다른 분들한테 지장을 줄까 싶어서 그런 모양이래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깊은 밤 승객들과 기사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으로 20대 청년은 치료를 받고 무사히 가족 홈으로 돌아갔습니다. KNN 강소라입니다. 공연 중에 쓰러져서 심정지된 피아니스트를 객석에 있던 관객이 무대에 올라가서 응급처치했습니다. 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발빠르게 대처해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밤 서울 챔버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피아니스트 김용배 씨가 인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뛰어온 공연장 직원과 기획사 관계자도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객석에 있던 관객 김진용 씨가 무대로 올라가 응급처치에 나섰습니다. 주변에 119를 부르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한 김 씨는 심폐소생술에 힘을 쏟았지만 3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많이 절망적이었는데 어찌되었든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일단 시간을 벌어서
최대한 뇌 손상을 막아야겠다 생각하면서 계속 했고요. 불안감이 커질 즈음 의사와 간호사로 알려진 관객 2명이 올라와 힘을 보탰고 자동 심장 충격기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멎었던 김용배 씨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용배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시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용 전기 충격기는 많이 사용해봤지만 그 소위 말하는 AED라고 하는 자동 심장 충격기는 처음 사용해봤는데 뭐 중학생 이상이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안내가 돼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대처하시면. 지난 2015년 대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단상에 있던 지휘자가 갑자기 쓰러져 관객 몇 명이 무대로 뛰어 올라가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를 시행했던 겁니다. 다른 관객들도 119 구급대가 도착하자 환자 이송로를 만들며 골든타임 확보에 한몫했습니다. I said before, when I came here, I let my heart in Daegu. Now Daegu saves my heart. 위급한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이어간 빛나는 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조끼 빨리. 차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크로스를 합니다. 올라갔는데요. 그대로 골대 맞고 벗어납니다. 지금 몰리나 선수인데요. 자, 충격이 좀 있었어요. 기절했어요. 네. 자, 몰리나 선수. 네. 심정지 환자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5배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6분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4분이 지나면 심정지 환자의 뇌가 사망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배운다는 건 내 가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주변에 불이나 위험물이 있다면 응급처치자도 다칠 수 있겠죠. 1단계는 반드시 주변이 안전한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환자의 의식을 확인할 때는 뺨을 때리거나 몸을 흔드는 등의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가 쓰러질 때 목뼈나 허리에 상처가 있다면 흔드는 순간 더 큰 손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디를 확인해야 될까요? 우리 몸 중에 가장 단단한 뼈 중 하나인 이 어깨뼈를 위에서 아래로 두들겨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앞에서 두들기게 되면 장기 손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부상 부위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환자에게 하는 응급처치이기 때문에 당황해서 확인도 안 하고 심폐소생술부터 하게 됐다가는 더 다치게 할 수 있으니 명심하셔야 됩니다. 반응이 없다면 심정지를 의심하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혼자 계시다면 스피커폰이나 영상통화로 신고를 해주시고, 만약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거기 빨간 옷 입으신 남자분 119에 심정지 환자가 있다고 신고해주세요. 한 사람을 정확하게 지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하기는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보면서 10초 이내로 살펴주셔야 합니다.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심정지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비정상적인 호흡이라는 것은 어깨가 들썩이고 목이 당겨지면서 이러한 호흡은 반사호흡이라고 해서 사망 직전의 호흡이기 때문에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 확인과 119 신고, 호흡 확인은 동시다발적으로 신속히 해주셔야 되는데요. 단 4분이 지나면 뇌세포가 죽게 되고, 죽은 뇌세포는 아무리 치료하여도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상의가 가슴 압박을 할 때 방해된다면 상의를 벗겨주시거나 가슴 압박 위치라도 노출시킨 다음 실시하시면 됩니다. 가슴 압박은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슴 압박 위치는 젖꼭지 정중앙 가운데 부분을 압박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2010년도부터는 가슴뼈의 아래 부분 절반 위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젖꼭지 부분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만약 위치를 찾기가 어려우시다면 명치에서 2마디 정도 위쪽으로 올라온 곳을 잡으시면 됩니다. 정확한 압박 위치는 심장을 제대로 압박하고 주변의 뼈들의 골절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손은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편한 부분에 손꿈치 부분을 압박점에 댄 다음 다른 손으로 깍지를 껴고 손가락이 갈비뼈에 닿지 않도록 당겨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손을 전부 다 사용해서 누르는 것이 아닌 손꿈치로 꼭 압박해주세요. 누르는 방법은 환자의 가슴 압박점을 중심으로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리고 누르는 팔과 환자의 몸이 수직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30회를 5cm 정도가 압박이 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실히 와닿지가 않을 텐데요. 자, 저를 따라서 숫자를 세보겠습니다. 1, 2, 3, 4, 5, 6 이 정도 속도입니다. 그리고 깊이는 베개나 인형을 바닥에 두고 가슴 압박을 하면서 몸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슴 압박은 누를 때도 중요하지만 뗄 때도 누르기 전 상태까지 올라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으로 누르는 것을 본 적이 많은데요.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힘이 다 빠져서 제대로 된 압박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박을 하실 때는 손을 쫙 펴신 다음에 반드시 굽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정면에 바라보게 비틀어서 눌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옆으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굽어지면서 제대로 누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슴 압박을 하시다 보면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점점 앉게 돼서 직각이 아니라 몸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는, 반드시 엉덩이를 번쩍 들어서 몸이 직각이 되게, 환자와 직각이 되게 압박을 해주셔야 됩니다. 숨이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으면 인공호흡이 제대로 될 수 없겠죠. 인공호흡의 첫 번째는 기도 유지입니다. 기도 유지는 한 손으로는 환자의 이마를 덮고 두 손가락으로 턱뼈의 끝부분을 받쳐서 함께 들어 올려 주시는 겁니다. 턱뼈의 끝부분이 아닌 그 아래에 있는 말랑말랑한 살 부분을 누르면서 올리시게 되면 혀가 뒤쪽으로 말려 들어가고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반드시 턱뼈를 잡고 올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유지를 한 후에는 이마를 덮었던 한 손으로 코를 막아서 1초가량 불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바람을 불면서 눈끝으로는 가슴 부분을 쳐다봐서 가슴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입과 코를 막았던 손을 1초 정도 떼고 다시 숨을 불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실습을 하다 보면 코를 계속 잡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람이 가슴 속에 들어갔다가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폐가 손상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입을 뗐을 때는 손도 놔서 들어갔던 바람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드라마나 연출된 장면을 보면 입을 맞대는 정도로만 인공호흡을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입 옆부분으로 바람이 새어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벌리고 환자의 입을 완전히 덮은 상태로 인공호흡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인공호흡이 되지 않는다면 기도를 다시 한 번만 확보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인공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10초 안에 가슴 압박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는 인공호흡이 숙달되지 않으신 분이나 인공호흡을 할 수 없는 상황에는 가슴 압박만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만약 환자가 신음소리를 내거나 호흡을 되찾았다면 환자를 회복 자세로 돌려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회복 자세는 환자의 한쪽 팔은 얼굴 옆으로 올려주시고 다른 쪽 팔은 가슴 위에 올려주신 다음 올린 팔과 같은 방향의 다리를 꼬아서 환자를 옆으로 눕혀주시는 겁니다. 환자가 회복을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음식물 취식은 최소 30분 이내에는 물도 절대로 주셔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나한테 이런 일이 있겠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내 생에 단 한 번 일어난 응급 상황에서의 환자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떨리는 순간 치료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과연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잊지 않으려면 적어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교육 영상을 꼭 챙겨보시고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심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심폐소생술은 가까운 소방서나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전화 문의 후 방문하셔서 실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계속 눌러주세요. 압박하는 거 멈추시면 안 돼요. 다른 한 분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면 심폐소생술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자동심장 충격기는 심폐소생술과 함께하는 응급처치입니다. 다음에는 자동심장 충격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소방본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대기 중입니다.